이 판례의 출제 가능성을 살펴보면은 예전 10년 전쯤에 기계톱 사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당연히 출제가 되었겠죠. 그 출제를 고려하면 기본 세팅 한 90%. 이번 판례는 피고인이 타인의 개를 못살게 굴고 치아를 탈구시켰다라고 해서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죄로 기소가 된 사건 내용입니다. 이 판례의 출제 가능성을 살펴보면은 예전 10년 전쯤에 기계톱 사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개를 괴롭히는 다른 타인의 개 등을 기계톱으로 절개를 해버려서 죽인 그 사건인데, 그 사건 당연히 출제가 되었겠죠. 그 출제를 고려하면 기본 세팅 한 90%로 잡을 수 있고요. 특히 최근 동물 애호가들이 많이 증가함을 또다시 고려하면 한 5% 정도 플러스해서 출제 가능성 95%로 감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판례 내용은 무지 간단해서 간만에 하드 소프트 법칙 또는 굿배드 법칙 적용해버리면 초울트라 캡숑장 간단히 해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요지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인데 생명 존중 이런 멋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의 정신 아래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이런 멋진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이런 멋진 표현을 사용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 대법관님들이 평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즐겨 시청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이런 동물보호법 취지,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 이를 위해 국민 소유자 등에게 주어진 책무에 비추어 아주 거창하게 표현을 나열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동물의 소유자 등이 뒤 내용 보지 않아도 이런 앞에 서두에 있는 멋들어진 표현을 딱 보자마자 이 피고인 처벌 느낌이 듭니까? 불처벌 느낌이 듭니까? 그렇죠. 뭔가 직감적으로 딱 처벌 느낌이 들죠. 안 그러면은 동물을 위해서 이런 멋들어진 표현을 사용했을 리가 없겠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육 또는 훈련 시킬 수 있지.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결론은 고통, 상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하겠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죠. 동물보다 아무래도 사람이 소중하니까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다면 당연히 방지할 필요가 있고요. 또 동물이 미치고 날뛰면서 사람의 어떤 재산상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애도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고통, 상해 입히지 마라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우리가 정당행위에서 자주 봐왔던 무슨 요건입니까? 그렇죠. 보충성 요건을 의미하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이런 위협,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처벌하겠다. 즉 동물 학대라는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좋아하는 대법관님들의 의지를 나타낸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연한 소리가 나올 겁니다. 동물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미쳐 날뛰는 동물에 대해서 당연히 위협, 피해를 방지해야 되겠죠. 방지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 상해를 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 보충성 적어두시면 되죠. 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은 보충성 요건 충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미쳐 날뛰는 동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 재산이 지금 거덜나고 있는데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겠죠. 이런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동물에게 고통, 상해를 가하는 것은 불처벌이다 라는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서술하고 계십니다.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후에는 대법관들 자신도 이상만을 추구하는 망상가가 아니라 우리도 현실을 추구할 줄 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사후적 판단으로 다른 방법의 실시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원래 사후적 판단으로 다른 방법, 보충성이죠. 의 실시를 기대할 수 있었다면 우리 행위시 원칙에 따를 때 보충성 요건을 미충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처벌되어야죠. 이상만을 추구했을 때. 하지만 우리는 이상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그 뒤에 쫙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표현들 보시면 딱 대법관님들의 단골 레파토리 단어들이 쫙 서술되어 나오죠. 구체적, 언제 추상적 이런 말 쓰시던가요?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우리 현실 고려한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한목적적, 합리적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으로 호찰하여 개별적
어로 판단하였을 때 참 아름다운 문구로 도배를 해두셨죠. 자기들 선배들의 그 문구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아주 익숙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당행위를 말하죠.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당연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앞에 서술한 정당행위겠죠. 따라서 그 뒤에 정당행위의 5개 요건이 쫙 서술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째, 행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익, 침해익,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까지 총 5개의 요건이었고, 우리는 이 5개 요건을 간단히 두 문자로 정, 상, 균, 김, 보 이렇게 암기하고 있었죠. 105번 이상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긴급성과 보충성은 독립적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이 의미는 수단의 상당성 판단할 때 하나의 신뢰 요소가 아니라 고려 요소 하나로 참작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이것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정당행위와 관련된 리딩 판례, 아주 압도적인 리딩 판례에서 이런 아주 멋진 표현을 수입을 하셨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설령 이후의 현실을 고려한 정당행위 일반 논적인 위 내용은 여러 형법 시험에서 단골로 출제되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시 출제 가능성 90%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뒤 내용은 장문이지만은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 하나는 종합이죠. 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판사 맘대로 판단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가로 2번. 자,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사례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까 소대에서도 밝혔지만은 하드 소프트 또는 굿배드 법칙 적용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시죠. 피고인이 운영 중인 애견 유치원에서 애견 유치원 운영하면은 동물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인간이잖아요. 자, 근데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은, 제가 이때까지 판례 강의를 하면서 동물에 대해서 굿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것 같아요. 공격성을 보이지 않은 개였다 이 말 아닙니까? 또 아우 불쌍해 보여. 3.5kg 정도의 작은 책. 너무 불쌍한데. 또 이제 개 나이로 10살이면 고령이죠. 10살 고령인 개. 야, 이건 최초입니다. 굿배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인 피고인은 바로 결론이 나오죠. 배드. 그러니까 아래 내용 보지 않아도 피고인 처벌 유죄임을 알 수 있죠. 그래도 학습의 의미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불쌍한 개 훈련을 진행하던 중 위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 그러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방지 필요성이 있죠. 자, 물었다는 이유로 위 개의 턱을 붙잡고 턱을 붙잡을 수는 있지. 하드하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간 짓눌러. 하드 소프트. 하드. 그러니까 처벌 느낌이 들죠. 미개에 치아 탈구 하드 소프트. 하드. 당연히 이렇게 하드 내지 배드한 문구들이 처박혀져 있는데 얘가 무죄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보죠. 치아 탈구에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는 행위는 동물학대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동시에니까 상경이라는 의미겠죠. 이 개는 타인의 개니까 법적으로 타인 소유 재물이죠. 견주갑의 재물인 미개를 상해를 이렇게 가했다는 것은 재산에 대한 손괴로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론상 동물학대죄와 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으로 기소가 됐답니다. 그런데 판례 역시 이 기소된 대로 결론을 인정한 것이죠. 사례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왜 쓸데없이 이런 몸무게까지 제시를 했을까? 80kg 이상의 성인 남성 피고인이 이랬다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몸무게 숫자까지 드러냈을까요? 하다다 이 말이죠. 누구에 비해서? 그 개에 비해서. 개를 이렇게 소프트, 굿으로 내가 평가할지는 몰랐습니다. 피고인이 위 개에게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피고인 배드 상황이죠. 개인기 훈련을 시작했고 순순히 누가? 그 개가 얼마나 굿합니까? 피고인 앞으로 온 위 개가 훈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음 애도 막부 억지로 시켰다 이 말이죠. 훈련을 지속하며 피고인이 손을 피해 위 개가 고개를 돌리다 입질을 하자 통쟁이로 나갔는데 너무 디테일한데? 딱 볼 필요 없겠죠. 벌써 여기서 몇 개만 체크해도 피고인 배드, 피고인 하드, 유죄,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계를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 재산상 피해를 방지할 이거 보면은 다소 필요성이 보이는데 대법관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하다는데 이렇게 소프트한 걔가 이 정도 행위를 보인 것은 임마 이런 위협, 피해 방지할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아예 위협, 피해 방지 필요성조차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야, 이게 이제 하드한 행위였죠. 강제로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베리 하드하네요. 지하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도 안 끝났어. 견주로부터 위계가 야 노견 눈물이 납니다. 굿. 그러니까 너는 배더다. 이제 이 말이죠. 남자를 무서워하며 아니 지금 이 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평가를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너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자주 시청한 나머지 이 개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훅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성이 없고 예민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 하드한 또는 배드한 표현들이 나오죠. 위와 같이 압박하는 방식의 통쟁이를 장시간 지속하였으며 애견 유치원 원장으로서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이런 원장이면은 더욱더 동물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렇지 못했으니 너는 처벌이다. 이제 이런 의미겠습니다. 이 개의 성향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보충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죠. 박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너는 틀림없이 처벌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어죠. 사람 상해 사건에서도 보기 드문 이런 아주 그냥 눈물겨운 구구절절한 이런 내용들로 계속 서술되고 있으니 아까도 말했지만 대법관님들은 틀림없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열렬 시청자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인지하고도 오히려 더욱 강하게 하드, 처벌 이제 지칩니다. 하드 소프트 쓰기도요. 자, 동일한 동제 행위를 지속한 때부터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단골 레파토리죠.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 이 말은 정당행위 OX, X다. 이런 말이죠. 범위 타당하므로 피고인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또 나왔어. 통상적인 범위를 안 넘었다면 불처벌. 넘었기 때문에 처벌이죠. 넘어서는 행위로 고통,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니까 학대죄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위법성 조각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어쩐 일이지? 원심 판단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신중 장기를 벗어나거나 다 읽기에는 버겁죠. 자, 이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대. 와, 이렇게 칭찬을 할 줄이야. 예. 하여튼 이 원심 판사들이나 대법원의 대법관들이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열렬 시청자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 판례에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워낙 쉬운 내용의 판례라서 좀 어렵게 개수 문제로 한번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보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지문 보겠습니다. 뒤져 사건이죠. 어감상 하드로 체크하고 피고인 처벌 이렇게 정리하면 되었던 원샷, 원킬 해야 되는 판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읽어볼까요? 회사 측이 해산령을 부실하게 하여 소소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도 남 사무실에 함부로 이렇게 쳐들어가면 안 되지. 주주가, 얘가 피고인이죠.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 행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죠. 처벌돼야 되니까요.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입니다. 방실수색죄로 처벌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내연지문 보겠습니다. 정당행위 요건인 김보는 독립적 요건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수단의 상당성 판단할 때 신라가 아니라 고려 요소로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 요건으로 요구할 건 아니죠. 옳은 소리입니다.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약간 무리가 아닌 듯한 표현이죠. 우리 일반인들이 정당행위 할 때 막 요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정당행위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야 지금 상황은 일체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무리됐어.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일체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위험한 상황에서.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니까 옳은 내용이겠습니다. 디귿 지문 보겠습니다. 디귿 지문 역시 원샷, 원킬 해야 되는 지문이었죠. 불법 녹음, 배드죠. 처벌.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스토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앞부분을 생략하고 자 이렇게 불법 녹음을 누가 했습니까? 얘들이 했죠. 그래서 그 기관 자체도 하드 소프트, 하드한 느낌이 확 듭니다. 자 얘들이 이렇게 불법 녹음한 것을 얘는 이제 기자였죠.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당연히 처벌이죠. 비록이 자료를 지나가기 위하여 적극적 주도적한 하였고 주도적한 했네. 그럼 더 처벌이지. 실명까지 공개했어? 더 처벌이죠. 그런데 마무리. 정당에 해당한다? LA 틀렸죠. 리얼 지문 보겠습니다. 리얼 지문 역시 원샷 원킬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유명한 소문을 확인할 목적 사건이죠. 자, 졸도라 캡숑장 졸렬 비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대문이었다면 하드, 소문이니까 소프트. 따라서 이 피고인은 처벌 불처벌, 불처벌로
결론 내리면 되었던 그런 지문이죠. 약간 졸렬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물론 무죄가 된 실제 근거들은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득이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어떻게 시험장에서 일일이 따지고 들겠습니까? 그냥 소문, 소프트, 불처벌. 그래서 정당행위 해당한다 라는 것은 옳은 것으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례 내용은 이미 익히 다 알겠지만은 이런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인 피해자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런 파일들 검색하고 출력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양 비밀침해죄로 기소가 되었던 경우였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무죄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면번 지문 보겠습니다. 면번 지문이 바로 본 판례의 내용을 압축 서술한 것이죠. 이미 스토리는 알고 계실 테니 바로 마무리 멘트로 직행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까? 안 됐죠. 처벌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연번 지문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미연 두 개이네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